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ADSP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파트 1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2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어떠한 과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었죠. 1과목은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2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3과목은 데이터 분석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내용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고, 저희는 이걸 파트 1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네, 이번 시간부터 진행할 이번 2과목이 파트 2로 진행할 저희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과목에서는 데이터 이해, 저희는 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내용을 다뤘고, 뭐 내용들은 데이터 이해, 가치와 미래, 그 다음에 인사이트, 전략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였고, 기출문제도 이제 꼼꼼하게 이제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다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 2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진행할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와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이제 파트 2 강의가 다 끝나면 세 번째 과목인 데이터 분석, 여기 이제 완전 메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과목은 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시험 안내도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8문제, 8문제, 24문제 객관식에서 출제되고, 서술형은 10문제를 논하는 식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요 부분, 그니까 어차피 이제 분석 기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서술형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9문제, 10문제 정도를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출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게 이제 총점 60점에서 과목별로 40% 미만 취득을 하게 되면 과락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 기획도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소개해드렸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 거는 여기 이제 파트 1에서 이게 진행된 거, 그 다음에 오늘부터 진행할 거는 이 파트 2, 그래서 데이터 분석 계획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파트 2 부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파트 3에 집중을 해서 여기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그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 분석 계획 수립 방향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수립 방향성을 고려할 거고, 그러면 분석 기획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분석 기획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말 자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분석 기획이 뭐 공부할 게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죠. 분석 기획이란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 앞서 분석을 수행할 과제를 정의하고, 과제를 일단 정의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을 분석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밑줄을 쳤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 과제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에 대한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방안을 미리 사전에 계획하는 작업이 분석 기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 러프하게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과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제 고려해 보는 거야, 그거 계획 세우는 게 분석 기획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밑줄을 쳐 봤어요. 실제로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분석 기획이란 이런 거고, 그러면 이 분석이라는 거를 좀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분석은 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최적화와 발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what과 how가 안 써 있는데 뭐가 what이고 뭐가 how일지를 모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죠. 일단 unknown부터 생각해봐요. 둘 다 unknown, 대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unknown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뭘 분석을 어떤 방법을 분석을 할지, 그 다음 어떤 대상을 분석을 할지 먼저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unknown인 경우에는 발견을, 그 다음에 둘 다 known인 경우, 대상도 알고 있고 분석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지 고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적화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둘 다 known인 경우에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대상과 방법을 아니까 당연히 최적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찰과 해법이 비대칭적으로 지금 고려가 되어 있는데 해법을 생각을 해보죠. 해법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발견을 해야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해법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알고 뭘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상은 알고 있으나 방법을 아직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해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해법은 what은 known이고, 그러니까 대상은 알고, 그 다음에 방법, how는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해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해법을 이제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통찰, 이거는 대상은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 방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방법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대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인사이트를 먼저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unknown이 what이고 그 다음에 how가 known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해 볼 거는 이제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인데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은 과제 중심적 접근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제 중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 시점별로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과제가 메인이고 그 메인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분석 기획을 고려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표 시점별로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한 거는 이제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 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과제에 집착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과제 중심적 접근 방법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 순간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는 크게 거시적으로 고려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글을 읽어보면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를 위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 분석 기술, IT 및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분석 주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지도 계속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계속 채용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능력도 계속 도출해 나가면서 이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분석 기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IT 및 프로그래밍, 그 다음 분석 주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플랜 방식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 및 방식에 따른 다양한 분석 주제를 과제 단위 혹은 마스터 플랜 단위로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러프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석 시에는 뭘 이제 고려해야 되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은 가용 데이터에 대한 고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그거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방안들, 그 다음에 장애 요소들, 뭐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가용 데이터에 대한 고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확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요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 분석 방법을 위한 유형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의 한계성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서 먼저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랑 방법에 대한 유형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내용이고, 그래서 가용 데이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적절한 활용 방안,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를 탐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미 없는 가치 창출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적절한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되고, 유즈 케이스도 탐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장애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라는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하죠.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니까 분석은 분석의 대상과 분석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가 주어져 있네요. 1번은 최적화, 2번은 해법, 그 다음에 3번은 통찰, 4번은 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보니까 둘 다 아는 경우엔 최적화, 그 다음에 둘 다 모르는 경우에 디스커버리, 발견, 그 다음에 대상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아는 경우에는 통찰을, 그 다음에 대상은 알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해법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 네 가지 최적화, 통찰, 해법, 발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 클래시파이 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최적화는 있었고, 그 다음에 해법도 마찬가지로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통찰도 분명히 있었고,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이 아니죠.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죠. 발견이 있었죠. 디스커버리가 있었으니까, 발명은,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 연습 문제 2번은,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 중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에 해당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1번은 목표 시점별로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나눴었죠.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에 대해서 1번이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었고, 하나는 장기 마스터 플랜 방식이었는데, 과제 중심적인 게 목표 시점별로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은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를 통해서 고려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목표 시점별로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은 과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네요. 1번이 답일 것 같은데, 뒤에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니까 2번엔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를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 방식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맞죠? 그래서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를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3번은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분석 기술, IT 및 프로그래밍, 분석 주제에 대한
도메인 전문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분석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해서, 분석 기술에 대한 발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지 데이터 분석을 엄밀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도메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융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번은 분석 대상 및 방식에 따른 다양한 분석 주제를 과제 단위 혹은 마스터 플랜 단위로 도출한다. 이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틀린 내용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이 답이니까 1번을 이제 초이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 계획, 수립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